자, 여러분, 프로그래밍 기초 10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0번째 수업은 13장 변수 범위와 기억 부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변수는 이 유효 범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혹은 스코프, 이거 영어로는 스코프이라고 그래요. 스코프. 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마을에 철수가 있는데 그 A라는 마을에서 철수야 그러면 당연히 그 A 마을에 있는 철수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B 마을에도 철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B 마을에서는 그냥 철수야 하면 당연히 B 마을에 있는 철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A 마을도 아니고 B 마을도 아니고 다른 어떤 마을에서 철수야라고 하면 그럼 아마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알고 있는 철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마을과 그 다음에 혹은 또 내가 어디에서 어떤 그 상황인가에 따라서 그 철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 불려지는 범위가 혹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모호한데 컴퓨터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유효 범위라고 하는 것을 미리 다 설정해 놨어요. 그걸 우리가 스코프이라고 하죠.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 자, 근데 그것을 크게 로컬 베리어블, 우리가 이걸 지역 변수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로컬 변수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지역 변수를 내부 변수, 그러니까 우리 인터널 변수다. 외부 변수는 우리가 익스터널 변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별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로컬 변수와 글로벌 변수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유효 범위를 정한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함수가 있으면 함수 안에서 여기처럼 인테저 카운트는 10이라고 할 때 이때 이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로컬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 안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로컬 변수인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이 main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main 함수를 벗어나면 사용할 수가 없다. 그게 로컬 베리어블 스코프이라고 하는 변수의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의 스코프이 되겠다. 유효 범위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뭐 for loop이든 while 문이든 아니면 어쨌든 어떤 형태든지 이렇게 갈호와 갈호, 블록, 이걸 우리 블록이라고 그러죠. 이 블록 안에서 만약에 인테자 카운트는 100 이렇게 선언한다면 이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에 이것도 역시 로컬 베리어블인데 로컬 변수인데 이 카운트라고 하는 것의 스코프는 바로 요 안이다, 그죠? 블록 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카운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 그럼 얘는 바로 여기서 선언된 요 카운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요 블럭을 벗어나서 여기서 카운트라고 하는 걸 부르면 이것은 바로 이 메인 함수의 로컬 베리어블인 이 카운트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럼 다른 어떤 함수 안에서 카운트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함수와 함수 사이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역 변수, 이
여기서는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G variable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 G variable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 파일 안에서 아무 데서나 어디서든지 이 함수를 벗어나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다. 이것이 바로 전역 변수예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를 비롯해서 함수 바깥에 변수를 선언하면 그것은 글로벌 베리어블이다. 그래서 로컬 베리어블과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변수가 어디에서 유효한가 이런 개념이고, 그러면 변수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상의 어떤 특정한 장소, 기억 장소이기 때문에 주소값이 있고, 그리고 그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한다는 말은 그 변수의 주소에 있는 그곳에 어떤 값을 저장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어떤 변수의 값을 불러온다는 말은 그 어떤 변수의 주소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값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가져온다고 해서 거기 있는 값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냥 값만 우리가 참조하는 거죠. 참조.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변수는 결국 잠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벗어나면 다시 그것이 메모리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 베리어블 앞에서 지역과 로컬 베리어블과 전역, 글로벌 베리어블로 나누는데, 이 로컬 베리어블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자동 변수, 오토라고 하는 거예요. 오토.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가 오토라고 붙이면 얘는 바로 자동 변수인데, 자동 변수는 오토라고 안 붙여도 지역 변수는 모두 오토 변수예요. 자동 변수가 되겠어요. 자, 그럼 자동 변수는 어떤 특징이 있나 하면 바로 초기화하지 않으면 임의의 값이 저장된다. 이게 우리가 어떤 값이 저장되는가 하면 가비지 값이 저장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값이 어떤 값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컴파일 돼 가지고 실제로 실행이 시작되면 그 변수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변수가 선언된 함수나 블록을 실행하는 그 시점에서 메모리에 할당이 된다. 자, 그러니까 메모리에 할당이 된다는 말은 원래 변수는 다 기억 장소죠. 어떤 특정 메모리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 부분이 A라는 변수의 기억 장소에 해당된다 라고 이렇게 미리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그 지역 변수가 선언된 함수 혹은 그 지역 변수가 선언된 그 블록이 실행되는 시점에 메모리에 할당이 된다. 근데 그 메모리에 할당되는 것은 메모리가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의 영역에 할당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스택 메모리라고 하는 영역에 실행하는 시점에 할당이 된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블록을 종료하는 순간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제거된다. 그래서 오토매틱하게 자동으로 생성됐다가 자동으로 제거된다, 사라진다. 알겠죠? 자, 그런데 전역 변수는 자동 변수가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역 변수는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점에
실행되는 시점에 이미 메모리, 그러니까 함수의 어디에서 그 변수가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메모리에 딱 자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 변수는 사용하고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 있지 않다가 특정 그 블럭이 혹은 선언된 함수가 호출될 때, 그때 이제 그 변수가, 자동 변수가 메모리에 할당이 된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죠? 자, 그래서 auto int, 여기 얘를 보면 auto int count 10 이렇게 하면 얘는 메인 함수가 실행돼서 여기 요 위치에 딱 왔을 때 그때 이 count라고 하는 애가 딱 만들어진다. 그죠? 메모리에. 알겠죠? 그리고 쭉 가다가 요 블럭을 시작해 가지고 age라고 하는 요 또 auto 변수가 불려지면 그때 바로 auto라고 하는 것이 메모리에 딱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age를 쭉 쓰다가 요 블럭을 딱 끝나면 그러면 auto라고 하는 변수는 싹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바깥에서 age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auto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count도 이 main이라는 함수를 싹 벗어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메모리 상에 존재하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전역 변수는 키워드 extern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인테저 gcount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이 있어요. 왜냐하면 메인 함수 바깥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gcount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는 이 main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는 gcount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려면 extern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가지고 gcount는 내 요 로컬에서 쓰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전역 변수로 선언되어 있어 라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extern이라고 하고, 그럼 물론 gcount는 인테저죠. 그래서 int gcount 이렇게 하고 gcount를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로컬 영역에 로컬 어떤 함수 내나 혹은 블럭 안에서 글로벌 베리어블을 사용하려면 미리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글로벌 베리어블로 선언되어 있어 라고 해서 그 extern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선언하고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전역 변수 gcount가 선언되고 나서 위치적으로 그 다음에 그 파일 안에서 gcount를 쓴다 그러면 이미 여기 있죠. 그래서 굳이 extern이라고 하는 것을 문장을 해가지고 gcount를 다시 선언하지 않고도 바로 다이렉트로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패턴이 되겠어요. 자,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변수는 어디에 쓰든 불려질 수가 있고 또 어디에 쓰든 선언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위적으로 이 gcount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선언했어요. 이 메인 함수 바깥에서 선언하는데 여기서 선언했다면, 그런데 요 메인 함수 안에서 gcount를 쓰고 싶으면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extern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해가지고 gcount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테저인데 글로벌 베리어블이야 라고 미리 선언을 해줘야 돼서 요 extern이라고 하는 걸 써야지만 실제로 이 gcount를 요 메인 함수 안에서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함수 프로토타입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함수 프로토타입을 항상 미리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현재 쓰려고 하는 이 위치 함수에 콜을 하려고 하는 위치 앞에서
함수가 아예 구현이 되어 있으면 그럼 굳이 함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디클레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파일을 여러 개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파일이 많이 다른 파일에서 전역 변수를 쓰는 게 있는데 그것을 쓰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그 파일 안에서는 안 보이죠. 그 글로벌 베리어블이. 그래서 그 전역 변수를 쓸 때는 extern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 잘 없고, 그러니까 글로벌 베리어블을 밑에다가 선언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이럴 경우에는 저 위에다가 선언하기 때문에 extern을 쓸 이유가 잘 없고요. 대신에 파일이 여러 개인데 다른 파일에서 글로벌 베리어블로 쓰는 되어 있는 그 변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컴파일 할 때 갑자기 모르는 아이덴티파이가 나타나면 얘는 에러가 나는데 extern이라고 미리 선언해 놓으면 딴 데서 사용해서 쓰고 있구나. 그런 글로벌 베리어블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컴파일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예제 소스가 있는데 한번 보면 여기에 increment라고 하는 함수 프로토타입이 있죠. 그 다음에 g인덱스 11, count 51 이거 전부 다 글로벌 베리어블이죠. 왜냐하면 함수 바깥에 쓰는 데 있으니까 이 둘 다 글로벌 베리어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extern int g인덱스 이거는 사실은 메인 함수 안에서는 이거 쓸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gindex라고 하는 애는 extern이야 글로벌 베리어블이야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index 15, 그 다음에 count 55. 자, 이 둘 다 안에서는 지역 변수는 오토를 붙이든 안 붙이고 그냥 int count 하든 둘 다 지역 변수는 오토다. 오토 베리어블이다. 자동 지역 변수다. 그래서 gindex라고 하는 것과 count라고 하는 이 글로벌 베리어블에 있는 이 두 개는 이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메모리에 다 장착 탁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지역 변수인 로컬 베리어블인 인덱스와 여기에 있는 카운트는 요것을 실행하는 시점에 메모리에 만들어진다. 그렇죠? 자, 그래서 printf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index와 인덱스와 카운트를 각각 불렀어요. 그럼 이때 gindex는 저 위에 있는 글로벌 베리어블인 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덱스는 바로 여기 있는 로컬 베리어블, 바로 여기 로컬 베리어블이니까 바로 15가 찍힐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카운트는 여기 말씀 카운트는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 가까이 있는 카운트 알겠죠? 그래서 요 A 동네에서 카운트를 부를 때는 A 동네 안에 있는 이 카운트를 부르기 때문에 55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11, 15, 55가 여기에 찍혔어요. 그래서 11, 15, 55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ncrement라고 하는 함수를 불렀죠. increment라고 하는 함수를 불렀어요. 그럼 여기 increment 여기 내려와서 int i가 있고 i를 1 증가시키고 gindex를 플러스 했는데 이때 gindex는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글로벌에 있는 gindex겠죠. 얘를 1 증가시켰어요. 12로 이제 그 다음에 count를 1 증가시켰어요. 이때 말한 count는 여기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에 있는 이 카운트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카운트는 스코프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이 카운트겠죠. 그래서 52를 1 증가시켜서 52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gindex와 i와 카운트를 찍으면 gindex는 아까 원래 11에서 1 증가돼 가지고 12가 되겠죠. 그래서 12가 되고 그 다음에 i는 우리 increment i가 이게 인덱스에서 넘었죠. 그죠? 여기는 인덱스에 넘었는데 인덱스는 아까 15였어요. 그죠? 15가 넘어가지고 i에 들어갔는데 i가 1 증가되니까 16이 되겠죠. 16.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increment라고 하는 것의 이 i는 여기 인덱스에서부터 받아왔지만
원래 인덱스는 안 바뀌고 가만히 있죠. 그죠? 여기 있는 값만 여기로 넘어와서 i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밑에 카운트를 부르면 이 카운트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카운트는 글로벌 베리어블인데 앞에서 카운트가 원래 51이었다가 여기서 와서 52가 되고, 그러니까 이 카운트를 축을 찍으면 52가 찍히겠죠. 그래서 12, 16, 52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 가지고 인크리멘트 끝나고 오면 이때 이 앞에 했던 i나 나머지는 글로벌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여기 있는 i는 오토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겠죠. 이게 파라메타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컬 베리어블과 동일하게 오토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와서 다시 g 인덱스 카운트를 출력을 하면 여기서 g 인덱스는 글로벌 베리어블인데 아까 12로 아까 1 첨가시켰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12가 찍히겠고, 인덱스는 아까 예대로 안 바뀌죠. 넘어가서 i로 넘어갔지만 단지 이 값은 그대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1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카운트는 다시 여기에 있는 이 카운트의 55죠. 그래서 55가 그대로 지킨다. 알겠죠? 그래서 12, 15, 55.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변수의 선언에서 우리 여기 정적 변수,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데, 이것은 그냥 변수 선언할 때 앞에다가 스태틱이라고 붙이면 돼요. 여기 스태틱이라고 하는 거 붙이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적 변수, 스태틱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 정적 변수라고 잘 안 하고 스태틱 변수라고 하는데, 스태틱 변수는 로컬 베리어블과 글로벌 베리어블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이제 s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글로벌 베리어블이죠. 왜냐하면 이 함수 바깥에서 선택됐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스태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인테자 s 인덱스는 1이라고 하는 로컬 베리어블이 있는데 얘가 스태틱이에요. 자, 원래 스태틱이 없으면 자동으로 오토였죠. 근데 얘는 스태틱이라고 했기 때문에 스태틱이에요. 자, 그래서 스태틱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실행되는 그 시점에 글로벌 베리어블하고 똑같이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야만 그때 메모리에서 제어가 돼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이거죠. 로컬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요 메인 함수가 실행돼 가지고 여기 왔을 때 그때 메모리에 그 할당이 되는데 그 변수가. 근데 스태틱일 때는 로컬 베리어블임에도 불구하고 전역 변수하고 글로벌 베리어블하고 비슷하게 전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스태틱 베리어블들이 다다닥 해가지고 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적 변수는 초기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0 혹은 null, 이게 이제 뭐 인테자나 플롯이나 이런 것들은 0이고 캐릭터 같으면 null이 되겠죠. 값이 초기화가 돼요. 무조건. 알겠죠? 자, 그런데 로컬 베리어블은 초기화하지 않으면 이상 가비지 값이 들어간다. 그죠? 스태틱 변수는 그렇지 않고 항상 0이나 null 값이 된다. 그런데 여기처럼 s 글로벌은 10 이렇게 하면 0이 아니라 10이 초기화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로컬 베리어블에서도 s 인덱스는 1 이렇게 하면 0이 아닌 1이 저장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초기 값을 저장하는 것은 처음 한 번만 초기 값이 저장이 된다. 이게 스태틱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가 있는데 함수의 그 안에 스태틱으로 로컬 베리어블이 선언이 되면 그것은 스태틱 변수가 되는데,
그 스태틱 변수를 초기화를 하면 그것은 처음 메모리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에 걔가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값이 초기화가 더 이상은 안 되고 계속 그 초기화된 값을 쓰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바꿨으면 바꾼된 값으로 저장돼 있을 것이고, 알겠죠? 그런데 스태틱이 아니고 그냥 로컬 베리어블이면 오토면 매번 그 함수가 불려질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새롭게 만들면서 초기화를 매번 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걸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건데 이 로컬 베리어블 중에 로컬 스태틱 변수는 당연히 지역 변수인데 여기다가 키워드 스태틱을 부여한 변수를 우리는 스태틱 로컬 베리어블이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스코업은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르고, 근데 그 베리어블이 메모리에 할당되는 것은 글로벌처럼 하는 것이 바로 스태틱 로컬 베리어블이에요. 자, 그래서 정적 지역 변수는 선언된 그 블록 내부에서만 가능하고 저장된 값은 블록이 종료돼도 메모리에서 제거되지 않고 계속 메모리에 유지되면서 있지만 바깥에서는 어차피 쓸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베리어블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 글로벌 베리어블은 프로그램이 딱 시작하는 시점부터 해서 메모리에 딱 할당이 돼가지고 저장이 되고 있지만 대신에 어디 쓰든 마음대로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것이 글로벌 베리어블이에요. 그런데 스태틱은 글로벌 베리어블하고 동일하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시점에 이미 로컬 베리어블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할당해가지고 초기화가 딱 되어 있지만 로컬 베리어블처럼 그 블록 안에서 혹은 그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스코업의 관점에서는 로컬 베리어블이고 메모리의 생명력 관점에서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되기 때문에 전역 변수하고 같다. 이런 개념이 바로 로컬 스태틱 베리어블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적 지역 변수는 초기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항상 0이나 늘 노출이 된다. 그죠? 자, 정적 지역 변수는 초기 값을 지정하더라도 이 부분이 실행되는 처음에는 초기 값을 저장한다. 처음에만 초기 값이 저장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그 함수가 불려질 때는 초기 값이 초기화되지 않는다.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 예를 보면 이래요. 예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void 여기에 void increment void 있죠. 이 스태틱이죠. 스태틱. s index라고 하는 것을 1로 처음 초기화를 하죠. 그 auto integer a index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메모리에 s index라는 게 있어요. s index. 근데 이 s index는 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과 무관하게 전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미 메모리에 딱 정해져요. s index. 그래서 이게 1이 어사인 되니까 여기 1 이렇게 딱 저장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increment라고 하는 이 함수가 콜 되기 전까지는 메모리에 a index라는 건 없어요. 아직. 그러다가 이제 increment라는 걸 부르잖아요. 그럼 부를 때 그때 a index라는 애가 딱 만들어져요. a index. 그 다음에 그때 1을 딱 저장하죠. 그래가지고 printf 해가지고 쓰다가 다 쓰고 그 다음 밑에 s 인덱스를 1 증가시키고 a 인덱스를 1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는 2가 되고 2가 되겠죠. 그 이후에 인클리멘트가 종료가 되면 다시 이제 이 인클리멘트를 불렀던 곳으로 되돌아가겠죠. 되돌아가는 요 시점에
S 인덱스는 계속 남아있지만 A 인덱스는 오토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쓰니까 오토는 없어요. 메모리에서 제거가 되고 없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인클리멘트를 부르면 그럼 다시 와서 인클리멘트 불렀을 때 요 S 인덱스는 이미 있어요. 그죠? 스태틱이기 때문에 이미 있으니까 초기화를 안 하고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지만 얘는 초기화하지 않아요. 초기화는 S 스태틱 변수 처음 만들어질 때만 초기화되고 나머지는 초기화를 안 해요. 그래서 값이 2가 그대로 남아있고 A 인덱스는 다시 또 만들겠죠. 메모리에. 그래서 얘가 A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화를 다시 1로 초기화를 하죠. 그다음 들어가가지고 다시 찍고 그럼 이때 S 인덱스 찍으면 1이 아니고 2가 찍히겠죠. 아까와 달리. 그리고 밑에서 또 A S 인덱스를 1 증가시키면 이제는 2가 아니라 얘가 3으로 바뀌겠죠. 얘는 여전히 2로 되고 인클리멘트 끝나고 나면 얘는 또 사라지겠죠. S 인덱스는 그대로 남아있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스태틱, 로컬 스태틱 변수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로컬 베리어블하고 달리 글로벌 베리어블을 우리가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정적 글로벌 베리어블, 스태틱 글로벌 베리어블. 자, 그러면 스태틱 글로벌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베리어블은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이미 다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그럼 스태틱도 똑같은 성격이니까 글로벌이든 스태틱이든 똑같아요. 그죠? 단지 차이가 뭐냐? 이 스태틱 글로벌 베리어블과 글로벌 베리어블 차이 뭐냐?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은 파일 소스가 다르더라도 무조건 이용할 수 있어요. 대신 이용하려면 뭘 해야 돼요? extern이라고 하는 것 키워드를 써가지고 int자 g value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어딘가 쓰는 데 있으니까 나는 쓸 수 있어. 글로벌 베리어블이라서 이렇게 되는데 스태틱 글로벌 베리어블은 무조건 동일 파일 안에서만 쓰고 바깥에서는 못 써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모든 함수에서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값을 바꿀 수 있고 어떤 함수에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어떤 다른 함수에서 그 값을 또 읽어올 수 있고 그렇게 서로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잘못 실수로 어디서 잘못해서 잘못 수정해버리면 그 값이 어디에 또 사용돼서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크고 복잡하면 전역 변수를 하면은 원하지 않는 전역 변수를 내가 모르고 수정하게 되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듈러 프로그램에서는 구조화된, 스트럭처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전역 변수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아니, 사용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전역 변수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에는 정적 전역 변수를 사용해서 그 파일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알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레지스터 변수. 레지스터 변수는 요즘은 잘 쓰지 않았지만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키워드로 register int count는 1 이렇게 하면 얘는 이게 로컬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register 변수는 지역 변수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그러면 당연히 함수나 블록이 딱 시작될 때 그 변수를 이제는 메모리에 할당을 하겠죠. 그때 메모리에 할당할 때 메인 메모리에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 CPU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바로 CPU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메모리가 있어요. 컴퓨터 뜯어보면 CPU가 있고 메모리는 따로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CPU에서 결국 모든 연산이 이루어져요. 연산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게. 그런데 그럼 뭘 더하거나 곱하거나 뭘 하려면 연산자가 뭐 연산을 하려면 피연산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5 더하기 3 그러면 5라고 하는 그 값과 3이라는 값을 혹은 A 더하기 B 하면 A라고 하는 메모리에 있는 값이랑 B라고 하는 메모리에 있는 값이랑 불러와야지 그걸 대가지고 저장을 하겠죠. 그러면 항상 CPU는 메모리에 있는 값을 불러와가지고 잠시 어디에 저장하는데 그 저장하는 것이 바로 레지스터예요.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예요. 그러면 그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읽어와가지고 레지스터에 저장한 후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뭘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레지스터에 저장해서 그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다시 만약에 A 더하기 B, A 더하기 B 해가지고 C 이렇게 하면 그 C라는 메모리에다 또 저장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와 CPU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장 값을 저장하고 빼고 뭐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 C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려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는가 하면 C라고 하는 주소에다가 내가 지금 현재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여기다 저장하라 이런 기계의 명령어를 실행시켜 가지고 저장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어떤 값을 쓰고 빼고 넣고 읽고 한다 하려는 것은 CPU보다 많이 느려요. 그래서 CPU에 있는 레지스터에다가 저장되어 있으면 굳이 메모리까지 안 가고 요 안에서 그냥 바로바로 쓰고 더 할 수 있겠죠. 그럼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복문에서 어떤 뭐 횟수를 검사하는 첨자, 인덱스 이런 애들은 CPU에 있는 레지스터에 있으면 메모리에다가 다시 또 쓰고 이를 더해가지고 또 그것이 값이 얼마 이상인지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 매번 할 때마다 메모리에 있는 값을 다시 읽어와서 또 메모리에 있는 값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들을 안 하고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 값을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빠르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컴파일러가 워낙 좋아서 컴파일 하면 자동으로 아 얘는 그냥 CPU 안에 있는 내부 레지스터 쓰면 되겠다 하면 바로 그냥 그렇게 기계의 코드가 그렇게 생성이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인위적으로 요 변수는 레지스터에 넣어가지고 빨리 처리해야지 라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죠. 자 근데 CPU 안에는 레지스터가 항상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지스터 변수를 선하더라도 실제로 그 상황에서 그 레지스터 변수 그러니까 그게 지역 변수죠. 그래서 그 지역 변수를 쓰는 그 시점에서 레지스터가 부족하면 그럼 당연히 일반 지역 변수로 할당해주고 쓰게 될 거예요. 그것은 그 실행되는 상황마다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 지역 변수는 그 지역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그 함수 혹은 그 블럭이 실행되는 시점에 메모리에 할당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 그 레지스터에다가 바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메모리에 할당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변수 이용 기준이 있는데 변수를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운 것은 뭔가 하면 변수는 아이덴티파이를 정의를 해야 하는데 변수 이름을 정의해야 되는데 그 변수 이름은 주석을 달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 프로그램을 딱 읽을 때 변수를 보고 얘는 어떤 용도로 쓰는 변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그게 첫 번째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로컬 베리어블, 글로벌 베리어블, 스태틱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규칙을 따르면 돼요. 일반적으로 변수는 전역 변수는 사실은 거의 안 써요. 이거 무조건 안 쓴다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지역 변수인 로컬 베리어블 혹은 오토 베리어블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는 변수를 쓰면 돼요. 실행 속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는 레지스터 변수. 그 다음에 함수나 블록 내에서 계속적으로 값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스태틱 변수. 스태틱인데 로컬 베리어블. 그죠? 이게 또 중요하죠. 함수나 블록 내에서 계속적으로 값을 저장하고 싶을 때. 그래서 함수를 혹은 블럭을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값이 계속 저장돼 있어 가지고 다시 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값이 계속 남아 있도록 하고 싶을 때 그때는 static local variable을 쓴다.
그 다음에 해당 파일 내부에서만 변수를 공유하고 싶을 때는 static external 혹은 글로벌 베리어블을 쓴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모든 영역에서 값을 공유하고 싶으면 그냥 글로벌 베리어블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어떤 포멀 파라미터, 형식 인자로 선언된 변수는 지역 변수와 같이 함수 내부에서만 유효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일 변수명으로 같은 범주의 여러 개의 변수는 불가능하죠, 당연히. 그죠? 그 어떤 스코업이 같은 어떤 특정 영역에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선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for문을 쓸 때 for int i는 0부터 i가 5까지 i를 1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할 때는 이때는 요 i는 요 블록 for문에 있는 이 블록 안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서 다시 또 for 하면 이때 i는 못 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인테자 선언을 다시 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대신에 이 i는 어차피 요 안에서만 쓸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만약 바깥에서 쓰고 싶으면 요 바깥에 int i라고 선언하고 요건 없이 그냥 쓰면 되겠죠. 자, 근데 내부 블록에서는 하나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중첩된 블록, 중첩된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nested라고 하죠. nested 블록, nested된 블록에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요 안에서 제일 가까운 블록 안에서 카운트라는 걸 쓰면 얘는 바로 요걸 나타내지 바깥에 걸 안 이야기한다 이죠. 자기 집에서 철수라는 애가 있는데 그럼 철수야 그러면 당연히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철수를 이야기하겠죠. 옆집에 있는 철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가장 가까운 그 블럭 안에 있는 변수 이름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요 안에서 만약 요걸 쓰고 싶은데 여기다가 int라고 하는 카운트라는 걸 선언해버리면 얘를 쓸 수가 없어요. 요 안에서. 무조건 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 선언된 동일한 이름의 변수는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거꾸로. 알겠죠? 그게 사용할 때 주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변수가 정의되는 위치에 따라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역은 바깥에, 함수 바깥에, 지역은 함수 안 혹은 블럭 안에서. 근데 전역은 그냥 일반적인 전역 변수가 있는데 전역 변수 안에다가 스태틱이라는 걸 붙일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전역 변수는 정의 시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깥에서 쓰면 되고 참조할 때는 extern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쓰면 돼요. 그리고 스태틱은 메모리 기억 장소는 메모리의 외부 정적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은 영구적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 시에 제거되고 프로그램이 딱 시작되면 무조건 계속 남아 있어요. 이 스태틱도 마찬가지고. 자, 유효 범위는 그냥 쓰면은 프로그램 전역에 쓸 수 있죠. 근데 extern이라고 하면 그 정의된 파일 내부에서 요 static이라고 쓰면 정의된 파일 내부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위치가 여기서 끊게 되겠네. 여기가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역이고 정적 글로벌 베리어블은 요 내부 파일 내부에서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지역은 또 정적이 있고 레지스터가 있고 그냥 가만히 쓰면 오토죠. 오토는 생략 가능하죠. 레지스터는 레지스터라고 하는 키워드 써야 되죠. 스태틱, 로컬 베리어블은 앞에다 스태틱이라고 붙여야 되죠. 자,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하면 무조건 글로벌 베리어블 마찬가지로 기억 장수 있지만 레지스터라고 하면 기억 장수가 레지스터에 있겠죠. 그 다음에 자동은 메모리인데 스택이에요, 스택.
이따가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이스트든 자동이든 오토든 지역 변수는 일시적으로 그 함수 블럭이 실행될 때 처음 생겼다가 종료되면 제거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스코프는 정의된 함수나 블록 내에서 쓰는 게 로컬 베리어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초기 값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글로벌 베리어블이나 스태틱 글로벌 베리어블 혹은 스태틱 로컬 베리어블 전부 다 초기화 값을 부여하지 않으면 자료형에 따라서 0이나 널 값이 저장되고 초기 값을 만약 있다면 초기 값이 저장되는 것은 프로그램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저장이 된다. 그죠? 자, 근데 레지스터하고 오토 로컬 베리어블은 초기 값을 부여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저장이 돼 있고 쓰레기 값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초기 값은 함수나 블록이 실행될 때마다 계속 초기 값이 초기화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생존 기간과 유효 범위만을 정리를 하면 이게 전역 변수와 정직 변수는 모두 생존 기간이 프로그램 시작 시에 생성돼서 프로그램 종료될 때 제거된다. 이게 글로벌 베리어블과 스태틱 베리어블 둘 다. 다만 자동 지역 변수와 레지스터 변수는 함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생성돼서 함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제거된다. 우리 이건 다 배웠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아주 여러분이 이제 많이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혹은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것들 좀 더 깊숙이 알고 싶으면 이런 걸 이해하면 좋은데 메인 메모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다. 스택 영역,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힙 영역. 그래서 그 메모리에 변수가 어떻게 쓰는다는 것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저장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작은 주소값, 큰 주소값.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주소값이 범위가 다르겠죠. 그런데 스택 영역은 작은 주소값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역은 여기라고 보면 돼요. 데이터 영역. 그래서 여기서 뭘 막 쓰다 보면 얘가 스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돼요. 그래서 스택 영역에서는 먼저 쓰는 데는 변수가 큰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큰 값을 쓰고 있다가 그 다음 사용할 때는 좀 작은 주소값으로 계속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다 쓰고 나면 이거 다 없애고 얘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다시 여기다가 또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는 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또 저장하니까 이게 값이 점점 주소값이 커져요. 쓸 때마다. 근데 이것은 계속 남아 있다가 프로그램이 끝날 때 시점에 얘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또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힙은 그냥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큰 주소값에 있는데 동적 할당 이거는 우리가 배열 같은 정적 할당하고 달리 프로그램 실행되면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어쨌든 그때를 생각하고 얘가 힙이다. 힙. 엉덩이 힙이 아니고 힙 영역이다. 힙 영역. 자, 그 다음에 스택 데이터. 자, 스택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다 저장하니까 점점 사용을 할수록 나중에 사용하는 애가
주소 값이 작다. 데이터 영역은 여기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할수록 주소 값이 커진다. 요것을 이해를 하고 실제로 뭐 이런 비슷한 형태의 코드를 가지고 한번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거 뭐야? 여기에 지금 이제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테자 A가 있고 인테자 B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요 메인맵 함수가 실행되는 시점에 A와 B가 만들어지니까 얘는 로컬 베리어블이죠, 그죠? 로컬 베리어블은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스택 영역에, 메모리 스택 영역에. B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A가 만들어지고 B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요 주소 값을 한번 찍어 볼까요? 그러면 스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스택은 점점점 작은 주소 값으로 간다 그랬죠. 점점점 작은 주소 값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A가 먼저 선이 되고 그다음 B가 그다음에 딱 붙어 가지고 선이 되기 때문에 A가 더 주소 값이 크고 B가 주소 값이 작겠죠. 보통은 반대로 생각하지만 그럼 이걸 한번 찍어 볼게요. 자, printf 해가지고 A의 주소, A의 주소를 우리가 %는 해가지고 퍼센트에 이게 unsigned integer에서 U로 해서 A의 앞에 주소 값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unsigned integer이기 때문에 주소 값을 가지고 unsigned int 이렇게 해가지고 A를 찍어요. 그 다음에 B도 찍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B 하고 B의 주소값 찍어 보면, 자,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에 이 어디에 할당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때는 좀 다를 거예요. A와 B를 보면 A가 뭐뭐뭐뭐 하다가 92번지고 그 다음에 88번지죠. 이게 인테저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요 주소값이 4만큼 차이 나죠. 92가 더 크고 A가, B가 나중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값이 더 작아요, 그죠? 뭐 C 뭐 이게 다 마찬가지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인테저 C라고 하면 배열인데 이게 100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 C 배열 주소는 어딘가 하면 그냥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아니면 C의 0번째의 주소 이렇게 해서 찍어볼까요? 그래서 3이 있고 2, 8 있고 그 다음에 4만큼 떨어진 24가 있죠. 이게 점점 작아지죠. 그럼 여기에 인테저 D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아까 100 곱하기 4, 400 이게 배열이 100개가 만들어지니까 D는 더 작겠죠, 그죠? D. 그래서 보면 이게 C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4가 있고 여기 지금 D가 있으면서 얘가 위치를 막 조정하면서 이 C의 주소값이 이게 416부터 해서 이게 400바이트죠. 400바이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D가 주소값이 있어요. 이게 좀 A와 B, C 사이가 값이 C에서는 값이 계속 이렇게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작은 값이 정해져야 돼서 C라고 하는 배열은 100개, 100개가 400개죠. 400이 잡혀가지고 400이 잡히면 410인데 420인데 거기서 4바이트만큼 떼가지고 C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AB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 지금 복잡하니까 이 상태에서 static int sa라고 하고 static int sb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AB는 로컬인데 오토죠. 그래서 오토기 때문에 스택 메모리 있고, 얘는 스태틱이기 때문에 스태틱 로컬 베리어블이니까 데이터 영역에 있어요. 메모리에 데이터 영역에. 그럼 똑같이 우리가 해가지고 SASB 이렇게 해서 주소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A는 80, B는 76 이렇게 돼 있죠. 근데 SA는 4, 그 다음에 SB는 8. 왜냐하면 얘가 4바이트니까. 그래서 값이 커지죠. 얘는 값이 작아지죠. 그래서 A와 B, SA, SB. SA, SB는 데이터 영역에 들어있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인테저 C라는 걸 선언하면 당연히 C는 스택에 있겠죠. 로컬 베리어블이니까. 그래서 SA, SB하고 무관하게 A, B 다음에 C가 있겠는데 이 C는 점점 값이 주소값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찍어보면 C 그래서 시켜보면 자 여기 보면은 20, 16 있고 12 그죠? 4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SA, SB는 스태틱이고 데이터 영역에 메모리 영역에 있고 A, B, C는 스택 영역이기 때문에 A와 B와 C가 연속적으로 있고 SA, SB는 따로 또 데이터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인테자 add라는 걸 있어가지고 인테자 x, 인테자 y라는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 인테자 c 해가지고 c는 x 더하기 y 뭐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return c 해요. 그럼 이때 c와 x와 y를 한번 찍어보자 이거죠.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있다고 치고 처음에 x, y 그 다음에 여기 x, y 그런데 이게 그냥 테스트용으로 static 여기 또 int sa와 static int sb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static이기 때문에 글로벌 베리어블이지만 스태틱은 요 안에서만 쓸 수 있어서 이 sa와 이 sa는 다른 애예요. 그죠? 그 다음에 c 있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n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printf in add 함수 안에
그래서 이걸 찍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add 해가지고 AB A가 5, 6 해가지고 C는 AB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add라는 함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add라고 하는 함수를 부를 때 그때서야 요 파라미터인 x, y, c가 그때 이제 메모리가 할당이 돼요. 대신에 SA와 SB는 그하고 무관하게 먼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근데 그럼 요 SA, SB하고 요 메인 함수에 있는 SA, SB가 어느 게 먼저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이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얘가 먼저 앞에 있기 때문에 SA, SB, 여기 있는 SA, SB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메인에 있는 SA, SB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혹시 헷갈리니까 printf 가지고 자, in main 함수 안에서 그 다음에 항상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new line을 한 번 더 해가지고 분리시켜요. 출력물을 add 시키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또 한 번 더 불러볼까요? 5, 6 여러 번 불러도 상관이 없는데, 자, 해볼게요. 자, 먼저 제일 먼저 in main에서 얘가 먼저 시키겠죠. A와 B는 아까 얘기한 대로 A, B, C 순서가 68, 64, 60 이렇게 순서대로 됐고, SA, SB는 12, 16 점점 커지죠. 자, 그런데 add를 콜하면 add에 오죠. add에 와서 이때 x, y, c를 그때 써야 만들어요. 그러면 x, y, c는 그때 만드는데 얘가 물론 중간에 다른 어떤 데이터 영역이 있어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c보다 더 작은 값, 그죠? 이건 160인데 이건 108이죠. 더 작은 값, y 더 작은 값, 그 다음 c가 더 작은 값, 이렇게 순서대로 점점 작아지면서 스택을 써요. 그런데 SA, SB는 아까 여기 있는 SA, SB가 뒤에 있는 메인 메모리에 있는 SA, SB보다 먼저 메모리에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04, 608, 그 다음에 612, 616 이런 순서대로 이 add에 있는 얘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C를 계산하고 return해서 되돌아오면 이때 방금 요 add 함수에서 있었던 이 x와 y와 c는 전부 다 오토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 없어요. 메모리에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또 add를 부르니까, 그러면 다행히도 그 사이에 다른 프로그램이 안 들어갔다면 요 add 첫 번째 부를 때의 그 x, y 하고 그 스택에 있는 공간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 x, 이 두 번째 add의 x와 y는 동일한 x, y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c, 그죠? 조금 더 다르게,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때 이 SA와 SB는 당연히 원래 있던 SA, SB와 같죠, 당연히.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이게 얘가 여기 안 있고 여기 있으면 어떨까? 뒤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미리 함수 프로타입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XY 있는데 이때 메인이 있고 add 여기 있어요. 이때 스태틱이 있으면 얘는 요 SASB 그 다음 이 SASB 순서대로 메모리가 먼저 할당이 되고 데이터 영역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스택 영역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보면 아까하고 달리 메인에 있는 SASB가 4, 8, 그 다음에 이어져서 12, 16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dd에 만약에 sub이라는 걸 하나 빼는 거. 그럼 여기에 add 이게 당연히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얘를 sub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sub에 있는 이건 이제 그냥 뭐 어차피 테스트용이니까 빼는 거나 곱하기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기에 SAB라고 하고 여기서 add 말고 이제 sub을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스태틱을 먼저 보면 스태틱은 이 메인에 있는 SASB 그 다음에 add에 있는 SASB 그 다음에 sub에 있는 SASB 순서대로 메모리가 할당될 거예요. 그래서 SASB 보면 SA 4, 8, 12, 16, 20, 24 이런 순서대로 돼 있어요. 알겠죠? 자, 근데 메인 메모리에서 오토는 A, B, C가 점점 값이 작아지면서 되겠죠. 그래서 A가 24, 20, 18 이렇게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이 add를 부르니까 다시 add에 있는 또 로컬 베리어블을 또 스택에서 쓰니까 이 x 값이 더 줄어져 810에서 더 줄어져서 764, 760, 756 순서대로 4씩 줄어들면서 있다가 add가 끝나면 다시 그것은 다 사라지니까 다시 공간이 있겠죠. 메모리에 다시 sub을 부르면 당연히 또다시 아까 썼던 764, 760, 75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그래서 이게 되니까 그러면 조금 더 달리 우리 sub 안에서 add를 또 불러볼게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x, y 이렇게 하면 c를 넣고 c를 리턴한다고 쳐요. 그럼 당연히 값은 잘못되겠죠. 그렇지만 빼가지고 2번 곱하니까 2번 곱하기 y 이렇게 하면 빼는 거죠. 그죠? x 더하기 y 해가지고 빼기 2 곱하기 y 하면 그냥 c는 x 빼기 y가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sub 안에서 다시 또 add를 부르는 시나리오를 볼게요. 그래서 add하고 sub 하면 다시 sub 안에서 다시 또 add를 또 부르죠. 자, 그럼 보면 메인 있고 128, 124, 120 됐다가 add에서는 다시 120에서 줄어진 68, 64, 60 그리고 리턴 됐는데 다시 여기 sub에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sub 안에 있는 x, y 그 다음에 c가 사실은 먼저 sub 안에 있는 x, y, c가 먼저 불려지고 먼저 메모리에 할당되고 그 다음에 add를 다시 또 부르니까 add에 x, y, c가 순서대로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dd가 먼저 출력은 먼저 됐지만 사실은 여기에 아까 add의 첫 번째 add에서 했던 고 68, 64, 62 sub에 68, 64, 60을 쓰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작은 값 4, 0, 그 다음에 96, 996 이런 식으로 로컬 베리어블이 만들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스태틱은 내가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 4, 8, 그 다음에 add 12, 16, 그 다음에 20, 24. 이 순서는 항상 그대로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요 진행되는 과정들을 요 코드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이 메모리가 어느 위치에 주소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지를 한번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